상견례 날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 웃어야 하는 자리인데 자꾸 과거가 발목을 잡았죠. 그런데 한정식 집 방 안에서 마주친 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축하 대신 튀어나온 그의 반응에 제가 평생 묻어둔 선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그날의 상견례는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꺼내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이에요.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요. 오늘은 아들 상견례 날이에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고르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아들 민준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응, 잠깐만. 낡은 코트를 입어봤어요. 색이 바랬습니다. 이걸 입고 가면 초라해 보일까요? 엄마, 빨리. 알았어. 거울을 다시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 분식집에서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초라해 보이면 민준이가 상처받을까?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최선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예쁘다. 거짓말. 진짜야. 우리 엄마 제일 예뻐.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고급 한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엄마, 긴장돼? 조금. 괜찮아. 수진이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그래. 응. 엄마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며느리 집안은 지역 유지급이라고 들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어울릴까 걱정됐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어요. 건물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맞았어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김민준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양쪽으로 한옥 스타일의 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문을 열었어요. 이미 수진이와 그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예쁜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를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수진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어졌어요. 으윽.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어머니가 놀라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민준이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만 쳐다봤어요. 너, 왜 여기 있어?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렸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아세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그 사람은 제가 평생 잊으려 했던 과거였으니까요. 방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깨진 찻잔을 치우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그 사람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처음 봐.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그냥 놀라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김 사장님은 무슨 일 하세요? 수진이 어머니가 물었어요. 분식집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혼자 하세요? 네, 혼자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수진이 아버지는 계속 저를 노려봤습니다. 화장실 좀.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려다 저를 봤습니다. 잠깐 나와 보시죠. 네.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봤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복도로 나갔어요. 그 사람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 조용히 해. 구석으로 끌려갔어요.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거짓말 마.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당신 딸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람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결혼, 내가 끼어들면 끝장이야. 무슨 소리예요? 딱 잘라 말할게. 내 아들이랑 내 딸 결혼 못해. 왜요? 왜긴 왜야. 내가 누군데 내 사돈이 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거든요. 당신, 그때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 사람이 움찔했어요. 무슨 소리야? 25년 전에요. 당신이 찾던 그 아이요. 닥쳐. 대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힘이 세서 아팠습니다. 그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 알았어? 하지만 내가 여기 나타난 건 재앙이야. 당장 사라져. 제 아들 결혼인데요. 아들,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인지 아직도 몰라. 그 말에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사람이 돌아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죄송해요. 좀 어지러워서요.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졌어요. 수진이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거짓말. 분명히 뭔가 있어. 정말 아니야.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수진이 아버지가 엄마 보는 눈빛 이상했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긴 일이 있어. 뭔데? 25년 전 일이야. 무슨 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누군가를 위해 나쁜 일을 대신 뒤집어 썼어. 누구를? 오늘 만난 그 사람이야. 민준이가 숨을 멈췄어요. 수진이 아버지요? 응. 왜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돼.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했어. 엄마는 법을 어겼어. 그래서 그 사람이 화가 난 거야. 민준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내가 결혼하면 엄마가 감옥 가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어요. 25년 전이었어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제 상사였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비리가 있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이 일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요?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돼. 무슨 서류요? 그냥 형식적인 거야.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사인했어요. 그 사람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서류는 횡령 증거였고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왜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미안해. 내가 대신 좀 떠안아줘. 무슨 소리예요? 내 딸이 아직 어려. 내가 감옥 가면 애가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부탁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임신 중이었거든요. 돈 줄게. 많이 줄게.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해? 제 아이만 지켜주세요. 알았어. 약속할게. 저는 그 일을 뒤집어 썼어요.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벌금을 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그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그 사람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준이를 낳고 혼자 키웠어요. 분식집을 시작했고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만난 거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준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둘게. 왜? 수진이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민준아, 수진이 아버지가 반대하잖아. 엄마 때문에. 미안해. 사과하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민준이가 가방을 챙겼어요. 어디가? 좀 혼자 있을게. 민준아, 엄마가. 괜찮아. 나 괜찮아. 민준이가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준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민준아, 엄마야. 밥은 먹니? 답이 없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집도 비웠어요. 민준이 어디 있어요? 회사 동료에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표 내고 사라졌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저 민준이 엄마예요. 민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연락 안 돼요? 네. 연락 끊겼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님,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잘못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민준 보호자시죠? 네, 맞는데요.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디예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 택시 문도 제대로 못 열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네. 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제발 민준이가 무사하기를.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김민준 환자 어디 있어요? 3번 침대요. 커튼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 괜찮아? 어디 다쳤어? 괜찮아요. 의사가 왔어요. 보호자시죠? 네. 교통사고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정말요? 네. 며칠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차가 갑자기 어디 가다가 사고 난 거야?
민준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왔습니다. 옆 병실에 같이 오신 분 계세요. 누구요? 여자분인데 이름이. 간호사가 차트를 봤어요. 박수진 씨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수진이가 왜 여기 있어? 같이 사고 나셨대요.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수진이랑 같이 있었어? 네. 왜? 그냥 만나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준 어디 있어? 수진이 아버지였어요. 저는 나갔습니다. 여기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 어떻게 한 거야? 놓으세요. 놓으라고? 내가 또 내 인생을 망치러 왔잖아. 제발. 내 아들 때문에 내 딸이 다쳤어. 간호사들이 말렸어요. 여기 병원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 사람이 손을 놨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왔어요. 수진이는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괜찮으세요. 곧 퇴원하실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수진이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딸이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알아.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 잘못입니다. 뭐? 수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억지로 데리고 나왔어요. 왜?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싫어서요. 그 사람이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너 때문에 내 딸이 다쳤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그때 수진이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그날 진짜로 잃은 건 돈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멈췄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요. 그날 잃은 건 돈이 아니라. 그만해. 아니에요. 이제 얘기해야 해요. 수진이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이모님, 카페로 가시죠. 얘기 좀 해요. 병원 카페에 앉았어요. 수진이 어머니와 그 사람, 그리고 저였습니다. 이모님, 25년 전 일 아세요? 수진이 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알아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이모님이 대신 책임지신 거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너무 어렸어요. 네, 5살이었죠. 그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수진이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뒤집어 썼어요. 그 사람이 감옥 안 가도록요. 이모님, 저도 임신 중이었어요.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요.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당신은 제게 약속했잖아요. 제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근데 지켰어요? 한 번이라도 안부 물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비도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5년 만에 미안하다고? 저는 울컥했어요. 저는 당신 딸 지키려고 제 인생 망쳤어요. 근데 당신은 뭘 했어요? 제 아들이 당신 딸 사랑하는데 왜 막아요? 그 사람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그 증거,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무슨 증거요? 그때 서류 말이야. 진짜 비리 증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지고 있어요. 왜? 당신이 약속 안 지키면 쓰려고요. 근데 안 썼어요. 당신 딸 때문에요.
수진이 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여보, 이모님한테 사과해요. 나는 사과하세요. 이모님이 우리 딸 지켜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아요. 회사가 망하고 딸은 어리고 당신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약속은 지켰어야죠.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님, 이제 풀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사랑하는데 왜 막아요?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놓을게요. 다 잊을게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25년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아버지한테 미안해. 왜? 제가 수진이 다치게 했잖아요. 사고였어.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요. 민준이가 창밖을 봤어요. 엄마, 그때 일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요? 뭘? 25년 전 일요. 저는 민준이 옆에 앉았어요. 그때 엄마가 회사에서 일했어. 네. 근데 회사에 비리가 있었어. 큰 비리였어. 무슨 비리요? 횡령이야. 회사 돈을 빼돌린 거지. 누가요? 여러 사람이 연루됐어. 수진이 아버지도 그 중 하나였고, 민준이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근데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지. 수진이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했어. 대신 뒤집어 써 달라고. 왜 엄마가요? 저는 그냥 평사원이었어. 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지. 그래서 엄마가 책임을 진 거예요? 응. 수진이를 지키려고. 민준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증거는 왜 아직 가지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당신 아버지가 약속 안 지키면 쓰려고. 아버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수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안, 잘못 말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뭔가 숨기는 거 알아요. 민준아, 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야. 민준이가 얼어붙었어요. 네, 너는 그 사람 아들이야. 말도 안 돼. 진짜야.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사람이 아버지였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저는 수진이랑 남매가 아니야. 네, 너는 그 사람 친자식이 아니야.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근데 아이가 둘이었어. 쌍둥이요? 응. 근데 한 명만 살릴 수 있다고 했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그 사람이 데려갔어. 민준이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 쌍둥이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거야.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 힘들까봐. 민준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내가 다 말할게. 뭘? 수진이한테, 수진이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예요. 민준아, 괜찮아요. 이제 숨기면 안 돼요.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며칠 뒤 다시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엔 민준이가 주도했습니다. 다 모이셨죠? 수진이 부모님,
그리고 저였어요. 오늘 제가 진실을 말하려고 해요. 민준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25년 전 일부터 시작할게요. 민준아. 괜찮아요, 엄마. 민준이가 수진이 아버지를 봤어요. 아저씨, 제 아버지 맞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오빠가 아니야. 네, 나는 아저씨 아들이야. 근데 친자식은 아니야. 수진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내가 내 아버지야. 왜 숨기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25년을 숨기고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 정체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왜 엄마가 혼자 절 키우는지. 근데 이제 알았어요. 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얼굴을 들었어요. 내 말이 맞아.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제 쌍둥이는요?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쌍둥이? 수진이가 놀라 물었어요. 오빠한테 쌍둥이가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였대. 근데 한 명만 살릴 수 있었고, 엄마는 나를 선택했어. 그리고 다른 아이는 아저씨가 데려갔대. 모두가 수진이 아버지를 봤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그때 입양 보냈어. 키울 수 없었거든. 민준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왜요? 왜 키울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어. 아이까지 키울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버린 거예요? 미안하다. 민준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저는 그 아이를 찾을 거예요. 뭐, 제 쌍둥이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수진이 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여보, 이제 다 털어놔요. 숨기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수진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다 말할게. 그리고 25년 전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비리, 배신, 그리고 선택.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찾았어. 뭘? 제 쌍둥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네. 입양 기록 찾았어요. 어디 있는데? 부산이요. 거기서 잘 살고 있대요. 만나볼 거야? 네. 내일 가려고요. 다음 날 민준이를 따라 부산에 갔어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똑같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일어났어요. 민준이죠? 네. 저는 민수예요.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쌍둥이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선택하지 못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요.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왜요? 엄마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요. 괜찮아요. 저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자랐어요. 정말? 네. 행복했어요.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서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지난 25년의 이야기를요. 며칠 뒤 민준이 결혼식이 열렸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 사장님께 사과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잊어요. 새로 시작해요. 수진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님, 이제는 혼자 살지 마세요. 네,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대단해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저한테 전부예요. 엄마는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됐다. 네. 이제는 정말 괜찮다. 민준이가 수진이와 함께 단상에 올랐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25년 묵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예요. 책임을 마무리하고 정직하게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요. 민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엄마는 그것만 바라요. 오늘도 저는 분식집 문을 엽니다. 손님을 맞고 음식을 만들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